자, 이번 시간에는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일단 생명 시스템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해서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 체계예요. 생명체는 지구 시스템에서 생물권을 구성하고 있고, 각각의 생명체는 몸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생명체를 가지고 하나의 생명 시스템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명체가 아니더라도 세포도 하나의 생명 시스템이에요. 하나의 세포도 세포 안에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포 소기관들끼리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생명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제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에 대해서 볼게요. 생명 시스템은 제일 작은 세포가 먼저 나오고, 이 세포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예요. 생명체를 제일 쪼개보면은 세포라는 제일 작은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조직이 나와요. 조직은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의 모임이에요. 지금 밑에 동물의 구성 단계를 보면은 일단 세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냥 하나의 세포라고 보시면 되고, 조직 같은 경우는 그 세포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뭔가 세포 뭉텅이를 만든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기관을 볼게요. 기관은 여러 조직들이 모여요. 그리고 고유한 형태와 기능을 나타낸다 라는 거를 알아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세포랑 조직이랑 기관에 막 밑줄을 쳐놨는데, 이 밑줄 친 그대로 내용을 암기를 해줘야 돼요. 이 파트는 개념이 쉽기 때문에 문제에서 낚시를 하려는 시도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낚시에 안 당하려면은 이 정확하게 밑줄 친 개념들을 외워야 된다. 그리고 또 기관, 동물에서의 기관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위가 보이죠? 그리고 다른 예시는 뭐 간이나 소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관은 고유한 형태랑 기능을 나타낸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위도 음식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소화를 시켜서 점차적으로 내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죠. 그 형태도 딱 위의 형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고유한 형태랑 기능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제 동물에서는 특이하게 기관계라는 게 존재해요. 기관계는 동물에서만 존재해요. 왜냐면은 동물은 소화를 시키려고 해도 위 하나 가지고 소화를 다 시키지 못해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간도 필요하고 뭐 쓸개, 이자 같은 것도 필요하고 대장, 소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기관들이 합쳐져서 이 기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소화계가 됐을 때 음식들을 소화해서 내려보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관계들이 합쳐지면 비로소 이제 개체가 된다. 다음으로 식물을 볼게요. 식물도 마찬가지로 세포가 있고 세포들이 모인 조직이 있고, 또 식물에서는 특이하게 조직계라는 단계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거는 식물에만 있는 구성 단계이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조직계들이 모이면은 기관이 되는 거죠. 고유한 형태랑 기능을 갖췄어요. 잎이니까. 대표적으로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죠.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식물에는 잎이 있고 또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고 등등이 있는 거죠. 식물은 조금 더 간단해서 이런 기관들이 여러 개가 합쳐지면 바로 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체가 되게 되면 이제 생명활동을 하는 하나의 생명체가 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세포의 구조를 볼 건데 계속 동물과 식물을 비교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차이점을 잘 외워줘야 돼요.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보이고 있는데 제일 특징적인 거는 엽록체랑 세포벽은 식물 세포에만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동물에서는 광합성을 하는 엽록체가 없죠. 그래서 식물에만 존재한다. 그리고 또 식물에는 세포벽이 존재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세포를 감싸는 단단한 벽이에요. 동물은 살을 누르면은 살이 들어가죠. 그런데 식물은 뭐 줄기 같은 곳을 눌러보면은 동물처럼 말랑말랑하게 들어가지 않죠. 그게 세포벽이 존재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좀 알아줘야 되는 게 액포라는 게 지금 그림에서 동물 세포에는 안 보여요. 근데 식물 세포에서만 그림에 보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되게 큰 뭔가 주머니 같은 형태예요. 그런데 이게 동물 세포에도 있긴 있는데 식물 세포에서 더 발달이 잘 될 뿐이에요. 그래서 밑에 글을 보면은 동물 세포와 달리 식물 세포에는 엽록체랑 세포벽이 있고 액포가 발달되어 있다. 액포는 발달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엽록체랑 세포벽은 동물엔 아예 없는데 식물은 액포는 동물에 비해서 발달이 좀 잘 돼 있다. 이 정도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액포는 동물 세포에도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아줘야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세포 소기관의 기능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볼 건데, 먼저 핵은 세포에서 가장 크다.
그리고 핵막으로 쌓여 있다. 다음으로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DNA가 있죠. 그래서 이 DNA는 아미노산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백질을 만들 건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 정보들에 따라서 세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라이보솜. 라이보솜의 특징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다는 게 특징이에요.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게 라이보솜만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암기를 해주면 나머지는 다 막으로 쌓여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밑에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핵은 왼쪽 상단에 있고 라이보솜은 조그만한 검은색 알갱이로 보이는 모습이에요. 근데 개수가 엄청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개수가 이렇게 많으니까 막으로 둘러쌀 필요까지는 없다 정도로 외워줘도 괜찮아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DNA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연결한다. 그리고 단백질을 합성한다 라고 나오죠. 이 아미노산 연결 과정에서는 펩타이드 결합을 하죠.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단백질을 만든다. 다음으로 소포체를 볼게요. 소포체는 먼저 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납작한 주머니와 관이다. 그리고 핵막과 연결되어 있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 아래쪽 그림에 보면은 이 소포체는 핵이랑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핵이랑 딱 달라붙어 있죠. 그리고 또 소포체의 추가적인 특징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 근데 밑에 보이는 이 골지체는 서로 분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골지체는 이 관끼리 서로 좀 분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소포체는 다들 연결되어 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소포체는 단백질을 골지체나 세포의 다른 부위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골지체의 역할을 보면은 먼저 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납작한 주머니가 여러 층으로 포개져 있다. 서로 분리되어 있는 납작한 주머니들이 포개져 있는 거죠. 그리고 소포체에서 단백질을 받아서 저장했다가 다시 막으로 싸서 세포 밖으로 분비한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온 내용이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핵에는 DNA가 있죠. DNA에는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라이보솜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을 한다. 그럼 이 합성된 단백질은 소포체를 통해서 골지체로 이동을 시켜주고 골지체에서 다시 세포막으로 이동을 시켜준다. 그리고 골지체에서는 소낭의 형태로 단백질을 감싸서 세포막으로 보내줘요. 이거를 그림에서 다시 보면은 먼저 왼쪽 위에 핵에 DNA가 있고 DNA의 정보를 통해서 이 검은색 알갱이 라이보솜한테 전달을 해줘요. 단백질 합성해주면은 여기서 만들어진 단백질을 소포체에서 운반을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소포체의 모양이 떼어지면서 운반돼서 골지체로 달라붙는 거예요. 그럼 골지체에서 다시 이 단백질을 골지체의 막을 뜯어내면서 분리해서 소낭의 형태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소낭의 형태로 주머니의 형태로 단백질을 운반해서 세포막으로 이 소낭이 합쳐지면서 단백질은 분비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돼요. 각각 세포 소기관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이런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나머지 세포 소기관의 기능에 대해서 볼게요. 먼저 엽록체가 나오죠. 엽록체는 초록색이고 그래서 식물이 초록색을 띠는 거죠. 또 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다. 그럼 우리는 광합성의 반응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반응을 할 때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랑 물을 원료로 포도당을 만들고 산소를 생성한다. 그래서 식물 덕분에 양분들이 많이 생겨서 동물들도 먹고 살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마이토콘드리아. 둥근 막대 모양으로 생겼고 마찬가지로 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세포 호흡이 일어난다. 세포 호흡은 산소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분해한다. 여기서 말하는 유기물은 포도당을 생각해주면 돼요. 포도당을 분해해서 세포가 생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한다 라고 나오죠. 밑에 그림을 보면은 일단 엽록체랑 마이토콘드리아의 모양도 외워줘야 돼요. 이런 그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눈에는 이렇게 초록색이랑 갈색으로 보여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지만 시험에서는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모양을 외워줘야 돼요. 엽록체는 그림에 보면은 동그라미가 여러 개가 포개져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기억해줘야 된다. 그래서 엽록체는 CO2랑 H2O가 반응해서 빛에너지를 흡수하면은 포도당이랑 산소를 만들고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에서는 세포 호흡을 할 때 포도당이랑 산소를 써서 화학 에너지를 만든다. 이 에너지를 우리가 실제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막 말하고 운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만든다. 그리고 결과물로 CO2랑 H2O가 방출이 되는구나 정도까지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액포에 대해서 볼게요. 액포는 마찬가지로 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물이랑 색소랑 노폐물 같은 것들을 저장해요. 아까 그림에서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은 안에 되게 커다랗게 이만큼 뭔가 주머니 같은 게 있었죠. 거의 대부분의 내용물은 물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 식물세포에 크게 발달한다. 그리고 성숙한 식물세포일수록 액포의 크기가 커진다는 특징이 있죠. 다음으로 세포막.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이다. 세포막은 무슨 일을 하냐? 이거는 세포벽이랑 구분을 해줘야 돼요. 이 특징들은 세포 내부랑 외부를 분리해서 독립된 공간으로 만들어준다. 공간 분리의 역할이 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세포 안팎으로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 뭐 어떤 물질은 보내주고 어떤 물질은 받아들이고 이런 거를 세포막이 결정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포벽. 세포벽은 식물세포에만 있죠. 그리고 세포막의 바깥에 있어요. 단단한 벽이다. 단단하기 때문에 방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의 형태를 유지한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엽록체랑 마이토콘드리아를 비교하는 거, 그리고 세포막과 세포벽을 비교하는 거 늘 잘 해주면 되고요. 액포는 동물세포에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거 잘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